30년째 일본 만화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 명장면, 명대사가 수두룩한 만큼 수많은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슬픈 장면도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 가장 많은 독자들의 눈물을 뽑아낸 슬픈 장면 10개를 뽑아보겠습니다. 인간들에게 학대와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던 어인들의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던 피셔 타이거. 피셔 타이거는 맨몸으로 천룡인들이 사는 성지 마리조아를 습격해 어마어마한 수의 노예들을 해방시키면서 전설이 되었는데요. 이때 피셔 타이거가 해방시킨 노예 중에서는 보아 행콕 자매도 포함되어 있었고, 목숨을 걸고 혁명군 참모총장의 오른팔이 되는 코알라를 구해 집으로 데려다 주기까지 했죠. 役に立ちますから殺さないでください。何があっても泣きませんから殺さないでください。泣きゃいいじゃねえか。俺たちとあの天竜人のバカどもと一緒にするんじゃねえ。俺たちは誰も殺さねえ。行くぞお前ら。こいつは必ず故郷へ送り届ける。 태양 해적단을 이끌며 인간과 어인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꿈꾸던 피셔 타이거였지만 그에게는 슬픈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君たちがこの島へやってくることから通報を受けている。 사실 그 또한 천룡인들에게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학대당하던 노예였다는 것이죠. 輸血を拒否するって。人間の血だろ。入れるな。そんな血で生きながらいたくねえ。俺は奴隷だった。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한 피셔 타이거는 도저히 인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었고, 誰でも平和がいいに決まってる。本当に島を変えられるのは何も知らねえ次の世代だ。俺はもう人間を愛せねえ。 결국 인간의 피를 수혈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을 아깝게 잃고 맙니다. 本心を言えよ。 밀짚모자 해적단의 든든한 요리사로 언제나 어마어마하게 먹는 선장 루피의 배를 채워주던 상디. 하지만 매드 사이언티스트인 저지를 아버지로 둔 상디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목숨을 담보로 사왕 빅맘의 딸 푸딩과 강제로 결혼을 할 처지에 놓이는데요. これだけは信じてくれ。俺は仲間に隠し事をしてたつもりはない。必ず戻る。あいつらによろしく伝えてくれ。 저지는 내 쌍둥이로 태어난 아들들을 더 강한 병사로 키우기 위해 유전자 조작까지 할 정도로 미친 아버지였죠. 아버지와 형제들의 강함, 거기에 사왕 중 한 명인 빅맘까지 엮이게 되자 상디는 자신의 꿈과 모험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밀짚모자 해적단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을 데리러 빅맘의 영역까지 날아온 루피를 처참하게 걷어차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쫓아내려고 하는데요. 이후 루피의 고집을 이기지 못한 상디는 루피 앞에서 엉엉 울며 본심을 말하게 되고, 本心を言えよ。俺最後に帰りたい。どうしても逃げ出す勇気がねえ。家族だとも思わねえ。助けたいと考えてる。だってそれがお前だろ。俺たちがいる。式をぶっ壊そう。 상디의 진심을 확인한 루피는 상디의 가족들까지 지키는 싸움을 하게 되죠. 生まれて一人ぼっちなんてことは絶対にないんだで。 밀짚모자 해적단의 고고학자인 로빈의 과거는 처참하기로 유명한데요. 고고학자들이 모여 사는 오하라라는 섬에서 태어난 로빈은 어린 시절부터 연구로 바빴던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톨이로 자랍니다. 抑えておくから早く行け。うるさいってんだよ。黙らないとブツよ。食べるね居候のくせに。 하지만 드디어 엄마를 만나게 되었을 때 로빈의 고향은 세계 정보의 눈밖에 난 상태였는데요. お母さんですか。ごめんねロビン、もう二度と母とは名乗れない。私ロビンです。一生懸命勉強して考古学者になれたの。私手をつないでもらってお願いも読めるよ。だから一緒にいさせて。 연구가 금지되어 있는 공백의 100년을 연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터 콜이라는 끔찍한 작전을 시행하고, ロビンお願い、娘を必ず島から逃がして。お母さん離れたくないよ。やっと会えたのに。私たちの研究はここで終わりになるけど、あなたたちの生きる未来を私たちが諦めるわけにはいかない。お母さん。そう呼んでくれて嬉しかった。私の分まで
어린 로비는 유일한 친구였던 거인 사우로의 도움을 받아 겨우 오하라 섬에서 탈출할 수 있었죠. よく聞けロビーこの世に生まれて一人ぼっちなんてことは絶対にないんだで俺は一人だけどもよ海は広いんだでいつか必ずお前を守ってくれる仲間が現れる苦しい時は教えたでよで笑うんだでシシシシシシシシ 아오키즈의 공격에 온몸이 얼어가면서 로빈에게 웃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우로와 홀로 남아 도망치면서 사우로처럼 웃으려고 노력하는 어린 로빈의 모습이 수많은 독자들을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一人で戦うって決めたの 피셔 타이거의 죽음 이후 인간에 대해 혐오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나미의 고향인 코코야시 마을을 지배했던 어인 아로. 誰が私の分だって言ったその10万は2人の娘の分私のは足りないよ命を落としても口先だけでも親になりたいじゃないノジコナミ大好き 아로는 나미의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인 벨메이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지도를 그릴 줄 아는 나미를 학대하며 부려먹기까지 했는데요. 나미가 해적들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한 것도 다 아론에게 돈을 주고 마을을 되찾기 위해서였죠. 誰かに助けを求めたらまた人が傷つくから一人で戦うって決めたの 하지만 아론은 속임수를 써서 나미가 몇 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그때서야 나미는 아론이 영원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には関係ないから今から出てきって言ったでしょ出てけ出てけ 이전까지 해적에 대한 혐오와 마을에 대한 책임감에 루피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던 나미는 마지막 희망으로 루피에게 마을을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미의 도움 요청에 시원하게 대답한 루피와 동료들은 그대로 아론파크로 쳐들어가고 나미와 코코야시 마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죠. ロジャーが待ってる男はおめえじゃねえ 선원들을 아들처럼 아끼는 것으로 유명한 흰수염의 배에서 동료를 살해하고 어둠어둠 열매를 가로챈 티치. 티치를 용서할 수 없었던 에이스는 흰수염의 만류를 뿌리치고 티치를 찾아 바다를 헤매는데요. 하지만 어둠어둠 열매로 에이스를 이긴 티치는 그를 바로 해군에 인계해버리고 결국 에이스의 목숨을 담보로 흰수염 해적단과 해군 사이에 정상전쟁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미 병든 몸으로 전장에 뛰어든 흰수염은 도저히 나이가 믿기지 않는 파워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사실 티치의 목적은 해군의 병력이 흰수염에게 집중되는 동안 임펠다운을 습격해 동료를 만드는 것이었고 흰수염 해적단은 괴멸하고 맙니다. てめえだけは息子とは呼べねえな満隊隊長サッチの無念 하지만 패배로 끝날 정상전쟁은 흰수염의 멋진 유언으로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ロジャーが待ってる男はおめえじゃねえ血縁を立てど炎が消えることはねえそして未来世界に戦いを挑む者が現れる巨大な戦いを恐れている宝を見つけた時世界は帰るのさその日は必ず来るワンピースは実在する 원피스의 존재를 최초로 인정해준 흰수염의 유언과 멋진 죽음은 흰수염이 정상전쟁의 패배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연 해적으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安心しろチョッパー 파란 코로 태어나 순록들에게 따돌림 당하던 초파는 배가 고파 사람 열매를 주워 먹다가 더 많은 괴롭힘을 받게 되는데요. 항상 외톨이였던 초파를 걷어준 건 바로 돌팔이 의사 히루루크였죠. 하지만 히루루크는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던 중이었고 혹시나 자신이 하늘로 가게 되면 외톨이가 된 초파가 힘들어할까봐 억지로 정을 떼려고 합니다. ああ出てけ好きに行くろ俺は研究で忙しいんだ友達いないし人がなんてないんだよチョッパー見てドクター怪我した行け海へでもどこへでもうわー許せチョッパ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초파는 히루루크의 병에 도움이 될 버섯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데요. 온갖 고생을 다해서 버섯을 따오지만 버섯에 그려진 해적 무늬는 히루루크가 말해준 것처럼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맹독을 뜻하는 기호였고 気持ちが嬉しかったのさこの
世に万病に効く薬なんてありゃしないんだ。救いたきゃそれなりの知識と医術を身につけな。手がなけりゃ誰一人救えないんだよ。 히루루크는 자책하는 초파를 위해 마지막 남은 목숨을 바쳐 희망을 보여줍니다. 安心しろチョッパー。お前のキノコじゃ俺は死なねえ。お前は立派な医者になれる。まったくいい人生だった。医者を教えてください。俺が万能薬になるんだ。この世に治せない病気はないんだから。 이후 초파는 히루루크의 친구 닥터 쿠레아의 밑에서 의술을 열심히 배우며 히루루크의 뜻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죠. ロビンの敵はよくわかった。 오하라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로비는 존재 자체가 죄라고 불리며 세계 정부의 눈을 피해 살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고대 문자를 읽을 줄 아는 유일한 존재인 로빈의 능력을 원하는 해적들은 어디에나 존재했고, 그렇게 여러 해적들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다 드디어 가족과도 같은 밀짚모자 해적단을 만나죠. 그런데 세계 정부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목숨을 담보로 로빈에게 순순히 세계 정부에 투항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로빈은 선원들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기로 하는데요. これが世界だ。どれほど巨大な組織に追われてきたか分かったか。ロビンの敵はよくわかった。ソゲキング、あの旗撃ち抜け。シャツファイヤーバードスター。世界政府に宣告しやがった。 밀짚모자 해적단이 세계 정부와 CP9의 횡포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기세 좋게 선전포고까지 해버린 덕분에 前の口から聞いてね。行きたいと。いやお前はこの世に生きてちゃいけねえんだロビン。望んではいけないことだと思ってた。海は広いんだで。いつか必ずを守ってくれる仲間が現れる。行きたい。私も一緒に海へ連れてって。 로빈은 드디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본심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おいロ愛してるぜ。 특별한 납이 생산되는 플레반스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로우. 하지만 이 납은 중독이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광물이었는데요. 납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돈 때문에 모른 척한 세계 정부와 병이 옮을까봐 두려워한 이웃 마을 주민들 때문에 로우의 가족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로우는 시체 더미 사이에 몸을 숨긴 채 마을을 빠져나옵니다. 이후 세상과 사람을 혐오하게 된 로우는 자기 발로 도플라밍고 패밀리를 찾아갑니다. 今帰ってきたそいつも俺たちと同じ幹部だ。子供嫌いだ。注意しろ。殺してやる。 로우의 모습을 본 도플라밍고의 동생이자 스파이 해병이었던 코라소는 로우의 병을 치료해주기로 다짐하죠. あんなバカが生きてていいわけがねえ。ドン・キホーテファミリーの一員に迎えることにした。コラソンのことまだ知らねえのか。あいつ俺をかばったのか。俺を刺したけど痛くもなかった。痛えのはお前の方だったよな。 로우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코라소는 형인 도플라밍고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술수술 열매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수술수술 열매가 있다면 로우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코라소는 목숨을 걸고 거래 현장을 찾고, コラさんサイレント。さあ食え。ほら早く食え。心の準備もできてない。お前はもう自分で病気を治せる。血まみれ治れ。そんな魔法みてえな能力じゃねえって言ったろ。お前の力で救えるのは病気だけじゃないんだロー。 결국 도플라밍고에게 정체를 들키고 맙니다. 형인 도플라밍고를 막으려고 해병이 되었지만 결국 형은 막지 못했던 코라소. 海軍本部ロシダンテ中佐。俺は海兵だ。嘘をついて悪かった。お前に嫌われたくなかったもんで。 하지만 도플라밍고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로우에게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おいロー愛してるぜ。約束が違うよコラさん。殺されねえって言ったよな。もう少し生きてるぞ。今死んだらお前にかけた魔法が解けて島に響いちまう。もうお前を縛るものは何もない。誰もお前を制限しない。お前はもう自由なんだ。 로우는 이후 코라손의 이름을 딴 하트 해적단의 선장이 되죠. メリーゴーに乗り込め。 밀짚모자 해적단의 첫 번째 배로 워터세븐에 가기 전까지 수많은 모험을 함께했던 또 다른 동료 보잉 메리오.
처음으로 마련한 배인 메리오는 밀짚모자 해적단에게 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는데요. 하지만 워터7에 도착하자마자 고잉 메리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배라는 판결을 받고 이 문제로 루피와 우솝은 가슴 아픈 결투를 벌인 채 결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빈이 CP9에게 잡혀가게 되면서 해적단에서 탈퇴한 우솝은 저격왕이라는 캐릭터로 변신해 동료들을 돕는데요. ってやつまたごめんってやつ血迷ったか海賊ども。帰ろうみんなまた冒険の海へ。迎えに来たよ。 그동안 거대한 해일에 휩쓸리고 있던 메리도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로빈과 동료들이 탈출하는 걸 돕죠. 결국 자신의 손으로 메리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루피. メリー俺は暗くて寂しいからな。俺たちが見届ける。長い間俺たちを乗せてくれてありがとうメリーゴ。ごめんね。もっとみんなを遠くまで運んであげたかった。ずっと一緒に冒険したかった。ごめんつうなら俺たちの方だぞメリー。いろんなもん壊すしよ。ごめんつうなら。だけど僕は幸せだった。今まで大切にしてくれてどうもありがとう。僕は本当に幸せだった。君たちがいたから。 그저 배라고만 생각했던 고잉 메리오가 얼마나 동료들을 생각했고 행복한 여행을 했는지 함께했던 독자들까지 엉엉 울게 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取り消せよ今の言葉。 뭐니뭐니 해도 가장 많은 독자들의 눈물을 뽑은 장면은 역시 루피의 형 에이스의 죽음이겠죠. 주인공 루피와 어린 시절부터 동고동락하며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던 에이스는 사실 루피와 친형제가 아니라 해적왕 골드로저의 아들이었는데요. お前は昔からそうさ。ルビー俺の言うこともろくに聞かねえで無茶ばっかりしやがって。 아버지인 골드로저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에이스는 자신이 태어나도 되는 존재였는지 항상 고뇌하면서 자랐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알고도 전혀 거리낌 없이 아들로 받아주는 흰수염 해적단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모험을 하고 있었죠. 一つ聞かせろエース。俺が親父でよかったか。 자신의 판단 미스로 정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도 끝까지 자신을 지지하며 달려와준 동료들과 동생 루피의 모습에 괴로워하면서도 행복해하던 에이스. 白ひげは所詮千の時代の敗北者じゃけ。取り消せよ今の言葉。白ひげはこの時代を作った大海賊だ。この時代の名が白ひげだ。 하지만 결국 아카이누의 도발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루피를 향해 달려드는 아카이누의 마그마 공격을 대신 받고 맙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고통스러워하던 에이스가 동생 루피에게만 들려준 유언은 수많은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는데요. これから言うことを後からみんなに伝えてくれ。親父みんな。そしてルフィこんなどうしようもねえ俺を鬼の血を引くこの俺を愛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 이 장면이 너무나도 슬퍼서 이후 루피가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는 행동을 보여줄 때도 슬퍼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원피스의 슬펐던 장면 10개를 뽑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눈물샘을 가장 많이 자극한 장면은 무엇인가요? 원피스가 최종장으로 들어서면서 점점 더 감동적인 서사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기대가 되네요.